예, 유튜브 라이브가 좀 이상해서 제가 줌으로 들어왔습니다. 소리 괜찮으시나요? 예, 제가 유튜브 라이브를 했는데 OBS랑 뭐가 잘 안 맞네요, 지금. 오케이. 예, 오늘은 줌으로 해야겠습니다. 그, 제가 지난주에 이 맵프로 라이브 요거를 올렸는데, 예, 다 보셨나 모르겠네. 오늘 요번 주에는 클래스를 종료할 거고요. 그래서 클래스에 대해서 설명할 거고, 그게 끝나면 여러분 숙제는 그 다음 주 말까지 하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고 요번 주에 그 클래스가 끝나면 클래스에 대해서 끝나면 다음 주부터는 이제 넘파이를 시작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하려고 하는 건 클래스고, 이게 끝나면 여러분 숙제하시는데 문제가 없을 거고, 이제 제가 그 지난주에 시험을 안 보는 대신에 예, 비디오를 올려드렸고요. 매프로 라이브 비디오를 올려드렸고, 지금 보니까 다 안 보신 것 같아요. 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여러분 이번 주에는 다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림 그리는 패키지고요. 그리고 제가 코드를 짜보면 제가 짜는 코드의 한 5분의 1은 그림 그리는 코드예요. 왜냐하면 예, 그 코드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보기 위해서 제가 그림들을 많이 그리는데 예, 그때 매프로 라이브 요거에 익숙하셔야 예, 그림 그리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예, 그리고 다음 주부터 이제 넘파이를 얘기를 할 거고요. 그다음에 판다스 얘기할 거고, 그다음에 SK런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넘파이는 행렬 관련된 거고, 요거는 엑셀 파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고, 요거는 머신러닝입니다. 그래서 제가 최대한도로 맵프로 라이브를 잘 설명하려고 노력을 해서 여기 비디오를 찍어서 올렸습니다. 한 2시간 18분 정도 되는데 여러분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출석 체크부터 하겠습니다. 클래스는 어떤 거냐면 파이썬은 기본적으로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이라고 부르는데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이라고 그러는데요. 요거를 구현을 하는 게 클래스를 이용을 해서 구현을 하고요. 요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이 뭔지 아직 익숙하지 않으실 텐데 사실 우리 사용을 했어요. 지금까지 계속 사용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파이썬이라는 건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야후 파이낸스라는 거를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그젬플로 여러분 인스톨 하시기 바랍니다. 인스톨하는 방법은 여기서 이렇게 해도 되고요. 아니면은 터미널에서 인스톨을 이렇게 하면 됩니다. 저는 이미 인스톨이 돼 있고요. 이거 돌리면 인스톨이 되고요. 아니면 주피터 노트북에서 이 느낌표 처리를 해서 이렇게 하면 터미널에서 이걸 돌리는 것과 동일한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인스톨을 했고요. 매프로라이브 파이플롯은 여기 점이 찍혀 있습니다. 여기 PLT로 보통 임포트하고 numpy는 NP로 임포트하고요. 판다스는 PD로 임포트하고 야후 파이낸스는 YF로 임포트합니다. 그래서 일단 임포트를 해보죠.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벌써 그 클래스를 사용을 했는데요. 왜냐하면 파이썬이라는 게 클래스로 이용을 해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예를 들어서 A는 1, 2, 2라고 하면 리스트인데요. 요거에 타입과 디렉토리를 찍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클래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리스트 클래스를 이용을 해서 만든 오브젝트예요. A라는 게. 그리고 디렉토리를 찍어보면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요 리스트 요거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인포메이션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요것만 있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하면은 요거는 인테저죠. 인테저도 인테저 클래스고요. 여기에 디렉토리를 찍어보면 이렇게 굉장히 많은 것들이 찍히는데요. 이게
요것과 관련돼서 어떤 오퍼레이션이 가능한지, 어떤 에, 에, 관련된 변수가 뭔지 그런 것들이 적히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인테저인데 인테저에 더하기가 정의가 돼 있죠. 그거는 요 던더헤드 메소드가 더하기를 핸들링을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플로트가 될 거고요. 네, 이렇게 하면 스트링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찍어보면 스트링 클래스에 있는 오브젝트고요. 거기에 이런 관련된 함수나 변수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있는 이 던더헤드 같은 경우는 좀 전에 봤던 숫자 더하기랑 달리 스트링 컨캐티네이션을 해주는 거고요. 캐피탈라이즈니 이런 것들이 가능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캐피탈라이즈 같은 경우에는 이 인테저 같은 경우에는 없어요. 그래서 여기 인테저를 보시면 여기 캐피탈라이즈가 없습니다. 그래서 음, 그 클래스라는 거는 뭐냐면 어떤 거를 만들어 주는 건데 관련된 함수나 변수를 패키지로 하나로 묶어서 만들어준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인테저에는 capitalize라는 메소드가 없지만 스트링에는 capitalize라는 메소드가 있었던 거고요. 반대로 요 인테저에 특화된 함수들이 스트링에는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클래스라는 건 그런 겁니다. 그래서 shape이라는 게 있군요. numpy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부터 numpy를 할 텐데 음, 여기 있네. numpy를 지금 numpy array를 만들었고요. 이거 한번 프린트를 해볼까요?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프린트해서 볼까요? 예, 이렇게 생겼고요. 이건 매트릭스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여기 돌려보면 A는 이제 numpy array 클래스입니다. 그래서 관련돼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펑셔널리티들이 이렇게 굉장히 많아요. 아까 거보다 훨씬 많죠? 예. 그러니까 이제 얘기하는 게 numpy array에서는 이렇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펑션이나 변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거 shape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shape을 한번 봅시다. 그러면 잠깐만요. 풀이 만들어졌나 보네. 너무 파이어로 있는데. 아,
A의 shape, A는 numpy array고요. shape은 2,3인데 이 2,3 요거 자체는 투플입니다. 그리고 D 타입이라는 게 있는데요. D 타입은 integer 64고요. 요 D 타입 요걸 찍어보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 A라는 게 요 A라는 게 numpy array가 될 수도 있고 인테저가 될 수도 있고 리스트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될 수가 있어요. 그거에 따라서 관련된 변수와 함수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사용을 할 적에는 여기 점을 찍고요. 점을 찍고 여기에다가 어떤 걸 이렇게 쳐주고요. 그러면 이게 변수가 될 수도 있고 함수가 될 수도 있는데 지금 요 shape이나 D 타입은 변수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함수는 보통 메소드라고 부르고요. 제가 맨 처음에 파이썬 배울 적에 요거를 attribute라고 그러는데 보니까 attribute는 좀 맞는 것 같지 않습니다. 요거는 인스턴스 베리어블이라고 부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요 두 개를 통틀어서 attribute라고 부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맨 처음에 이런 개념을 배울 적에 코레이 셰퍼라는 분한테 배웠는데 그분은 요거를 attribute라고 부르고 요걸 메소드라고 부르는데 제가 좀 더 공부를 해보니까 요 베리어블하고 메소드를 한꺼번에 부르는 게 attribute고요. 요 함수로 작동하는 건 메소드라고 부르고 요 변수에 해당되는 거는 인스턴스 베리어블이라고 부르는 게 좀 더 정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우리만의 클래스를 만들어 볼 거예요. 그래서 클래스를 이제 여러분이 좀 코드에 익숙해지시면 클래스를 많이 사용하게 될 거고요. 지금부터 그래서 이제 클래스를 만들어 가면서 클래스가 어떤 작업을 하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맨 처음에 그 강의를 시작할 때 1+1 클래스를 만들어 봤었는데요. 여기 클래스는 이런 식으로 디클레어를 하고요. 요거를 카멜 타이핑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이렇게 캐피탈로 이런 식으로 쓰는데 보통 클래스 이름은 이렇게 카멜 타이핑을 쓰는 게 컨벤션이고요. 지금 현재는 아무것도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패스라는 걸 집어넣어 줬고 이게 없으면 에러가 뜹니다. 에러가 떠요. 그래서 여기 패스를 쳐줘야 되고요. 패스를 하면 이게 이제 지금 속에 아무것도 없다 뭐 그런 뜻이에요. 지금은 현재 그냥
아무것도 없는 걸로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하겠다 그런 거고요. 예, 요 클래스 오브젝트를 만드는 방법은 이렇게 만듭니다. 이렇게 만들어요. 그러면 이게 이제 클래스 오브젝트가 됩니다. 그래서 A를 타입 해보고요. 타입을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디렉토리를 찍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A는 지금 요 던더 메인이라는 건 지금 우리가 작업하는 주피터 노트북을 의미하고요. 거기에서 정의된 1+1 클래스의 오브젝트고 메모리 로케이션은 여기다. 뭐 그런 뜻이고요. 예, 타입을 찍어보면 어떤 클래스인데 지금 현재 내가 작업하고 있는 주피터 노트북에서 정의된 1+1 클래스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디렉토리를 찍어보면 기본적인 것들이 이렇게 찍힙니다. 요거는 이 클래스를 사용을 하면 기본적으로 제공이 되는 함수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변수를 이렇게 줄 수가 있고요. 요거는 요 A의 변수를 의미합니다. 이것도 변수고요. 그래서 이제 요 A에 주어진 변수 두 개를 찍어보고 A 자체를 프린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A의 name은 Tom이고요. 나이는 20이고 A 자체는 요 오브젝트예요. 그리고 그 클래스를 이렇게 만들면 보통 두 칸을 띄워줍니다. 이렇게. 근데 지금 여기 오브젝트를 만들고 변수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게 이렇게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add 메소드, 던더 add 메소드를 여기다 하나 만들어 보죠. 그래서 클래스를 만들었고요. 여기 패스하는 거 대신에 여기 이렇게 던더 add를 집어넣습니다. 여기 더블 언더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여기 아규먼트는 셀프 어더가 디폴트로 들어가겠습니다. 셀프 어더가 무슨 작업을 하는지는 좀 이따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여기 프린트는 1 더하기 1은 기호미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1+1 클래스를 이용해서 A라는 오브젝트를 만들었고요. B라는 오브젝트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A 더하기 B는 C라고 했어요. 그러면 무슨 일을 하는지 보겠습니다. 이게 프린트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 이게 내부적으로는 어떻게 돌아가느냐 하면 이렇게 돌아갑니다. 이게 내부적으로는 이렇게 돌아가요. 그래서 지금 이게 1+1 오브젝트고 이것도 1+1 오브젝트예요. 그러면 여기서 더하기 오퍼레이션을 하면 요 1+1 클래스에서 정의된 던더 애드 메소드가 사용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요 첫 번째 오브젝트가 요 셀프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A가 요 셀프에 해당되고요. 여기에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B는 요 order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order에 들어간 거고,
그래서 이게 실행이 됐고요. 그래서 이게 프린트가 된 겁니다. 그걸 받아서 리턴 값을 받아서 C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C를 프린트하면 뭐가 나올까요? 댓글로 달아주세요. 지금 C라는 거는 이 함수의 리턴 값을 받아서 저장을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는 리턴 값이 없어요. 리턴 값이 없기 때문에 none을 디폴트로 리턴을 해줘요. 그러면 그거를 받은 게 C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none이 프린트가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던더 애더 메소드를 여기서는 프린트를 한 거고요. 여기서는 웹 브라우저라는 패키지를 사용을 했는데 이게 아마 유튜브를 열어줄 겁니다. 한번 해보죠. 그래서 지금 여기는 이걸 프린트한 거고요. 이거는 유튜브 동영상을 열어줄 겁니다. 아마. 그래서 원 플러스 원 오브젝트를 이렇게 만들어줬고 이렇게 더하기 오퍼레이션을 했어요. 이렇게 한번 해보죠. 이거 두 칸 띄어야 되는데. 예, 요거는 구글링을 해서 제가 찾은 겁니다. 예, 예, 예. 이게 이제 나오게 되겠습니다. 제가 의문 소거를 했고요. 예,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요 원 플러스 원 오브젝트를 이용해서 이런 오브젝트를 만들면 이 오브젝트에는 add 메소드가 있습니다. 던더 add 메소드가 있어요. 그래서 이, 이 클래스라는 거는 내가 어떤 작업을 할 건데 거기서 어떤 데이터가 있을 거고 그것과 관련된 함수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걸 패키지로 만드는 거예요. 몰아서 패키지를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보시면 이 클래스 오브젝트를 만들 적에 그냥 어떻게 보면 무대뽀로 만들었어요. 여기 보시면 오브젝트 만들고 그 다음에 관련된 걸 이렇게 하나하나 집어넣는데 그게 아니고 보통은 클래스를 만들 적에 어떻게 하냐면 클래스를 이용해서 오브젝트를 만들 적에 기본적인 데이터들을 한꺼번에 집어넣어서 관련된 것들을 한꺼번에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그게 하는 게 요 던더 이닛이 하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는 student라는 클래스를 만들었고요. 그래서 이 student 클래스를 이용해서 오브젝트를 만들면 만들 적에 기본적인 데이터를 집어넣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 만들 때 기본적인 데이터가 뭐가 들어가게 했냐면 이름, 전공, 수강 과목, 성별, 그 다음에 부전공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요 셀프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여기 오브젝트를 이렇게 만들 텐데요. 여기 요게 들어가는 자리예요. 요 A가 들어가는 자리가 셀프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요거는 함수인데요. 메소드라고 부릅니다. 메소드라고 부르는 함수인데 그거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건 셀프가 디폴트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요거는 요게 들어갈 자리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름, 메이저, 서브젝트, 젠더, 마이너를 집어넣어 줘야 되고요. 그러면 요거를 이용을 해서 들어온 걸 이용을 해서 이렇게 해줍니다. 이게 요 오브젝트와 관련된 변수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닥스트링은 없애겠습니다. 너무 길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클래스를 만들었고요. 이제 이 클래스의 오브젝트를 만드는 방법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A라는 오브젝트를 만들 텐데요. 스튜던트 클래스를 이용을 해서 오브젝트를 만들 텐데 처음 만들 적에 이 기본적인 데이터들을 집어넣어 줘야 돼요. 그래서 이름은 박성준, 전공은 수학, 수강 과목은 통계학, 정수론, 고전역학, 선형대수 이렇게 들었고요. 지금 듣는다고 치고 그리고 성별은 남자, 그 다음에 마이너는 없습니다.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죠. 그러면 A는 지금 내가 작업하는 주피터 노트북에서 정의된 스튜던트 오브젝트고요. 여기에 저장이 되어 있는데요. 타입은 스튜던트 클래스입니다. 그 다음에 디렉토리를 찍어보면 기본적인 거 플러스 지금 그 메소드는 정의가 안 돼 있군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 기본적으로 클래스를 만들 때 디폴트로 들어가는 메소드들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 셀프.닷 해가지고 만든 베리어블들이 있어요. 그게 젠더, 메이저, 마이너, 네임, 서브젝트 이렇게 되겠습니다. 죽였는데 살립시다. 닥스트링인데 닥스트링 나오는 걸 좀 보여주기 위해서 닥스트링은 따옴표 3개, 위에 3개, 밑에 3개 이렇게 하는 닥스트링으로 인식을 하고요. 헬프를 찍어 보겠습니다. 헬프를 찍어 보면 이게 닥스트링이 이렇게 찍힌 거고요.
기본적으로 예.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A의 name이라고 찍으면 아까 박성준인가 그랬죠? 박성준이었고 A의 major 수학이었고요. A의 마이너는 none이었을 겁니다. none이니까 프린트가 안 됐죠. 그다음에 뭐가 있었나? name, major, minus, subject. A의 subject. 이렇게 리스트가 뜨고요. 그 다음에 젠더가 있었을 겁니다. 남자 이렇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으로 해보죠. 최유진으로 해보겠습니다. 셀러리도 집어넣었군요. 셀러리는 없애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최유진이고요. 이름은 최유진. 메이저는 수학교육. 그다음에 서브젝트는 이렇게 되고 젠더는 이렇게 되고 최유진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최유진 수학교육 마이너는 없고 서브젝트는 이렇게 되고 젠더는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유진 경제학 이렇게 마이너가 수학으로 되어 있는 케이스를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유진 메이저는 경제학, 마이너는 수학입니다. 다음에 서브젝트는 이렇게, 젠더는 여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전 거랑 비교를 해보면 여기서는 클래스를 만든 다음에 한 땀 한 땀 이렇게 처리를 했는데요. 여기서는 클래스를 아예 만들 적에 관련된 데이터들을 이렇게 집어넣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 관련된 데이터들이 들어오면 그거를 클래스의 베리어블로 이렇게 만들어 준 거예요. 요거 자체 요거는 박성준 수학 서브젝트 젠더가 이렇게 들어오는데 그거를 요 클래스 오브젝트의 변수로 이렇게 지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 셀프는 요거에 해당된다고 그랬어요. 이건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인스턴스 베리어블이라고 부릅니다. 어트리뷰트는 아닌 거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인스턴스 베리어블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메소드는 함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까지는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함수를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제 요거는 수강 과목을 더하는 거고요. 이건 드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수강 과목을 더하려고 그래요. 지금 내가 어떤 과목들을 듣고 있는데 하나를 추가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지금 코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죠.
이게 어떤 작업을 하는지. 지금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지금 자, 이게 어떤 일이 벌어졌나 보시죠. 스튜던트 클래스를 이용해서 오브젝트를 하나 만들었는데요. 이름은 박성준, 메이저는 수학이고요. 과목은 통계, 정수, 고전역학, 선형대수 2 듣고 있고 남자인데, 그러면 지금 처음에 클래스가 실행이 되면 제일 먼저 던더 이닛 메소드가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던더 이닛 메소드는 클래스를 이용해서 오브젝트를 만들면 맨 먼저 실행이 되는 함수예요. 함수는 메소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요게 해주는 작업들이 뭐냐면 처음에 오브젝트를 만들 때 주어졌던 데이터들을 인스턴스 베리어블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외에 추가적으로 뭐 다른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때 A의 서브젝트를 프린트하면 통계학, 정수론, 고전역학, 선형대수 2가 프린트가 될 겁니다. 여기 보면 통계학, 정수론, 고전역학, 선형대수 2 이렇게 가 프린트가 되는데 전자기학을 애드했어요. 전자기학을 애드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실행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 A 드롭 여기 A add sub 전자기학 그랬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A가 스튜던트 클래스이기 때문에 스튜던트 클래스에 add라는 메소드가 있었던 거고요. 거기에 셀프 자리에 A가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아이템에 전자계약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어떤 작업을 하냐 하면 오케이. 지금 이게 실행이 된 거고요. 그러면 셀프 서브젝트를 보고요. 셀프 서브젝트는 요 지금 듣고 있는 과목이에요. 듣고 있는 과목에서 지금 애드 하려고 하는 아이템이 있느냐 그거를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는 통계학, 정수론, 고전역학, 선형대수 2가 있었고요. 이제 전자기학을 추가를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이 리스트에 보니까 전자기학이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그 리스트에 더하기 오퍼레이션, 리스트 컨캐티네이션을 하기 위해서 요거를 리스트로 만들어줬고 그거를 요 리스트에 더해서 요 서브젝트 변수를 업데이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프린트를 해봤더니 여기 전자기학이 추가가 됐어요. 그 다음에 생각을 해보니까 드롭을 이거는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드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프린트를 해보면 이렇게 됐고요. 이제 여기 A 드롭 하면 요거는 A가 스튜던트 클래스이기 때문에 스튜던트 클래스에 드롭이라는 메소드가 있었고요. 거기에 셀프 자리에 A가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아이템이라는 데는 이제 전자기학이 들어가게 됐어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드롭은 어떤 작업을 해주냐 하면 요 셀프는 A가 들어가는 자리라고 그랬고요. 아이템이 이제 전자기억이 드롭하는 아이템이에요. 그래서 요게 리스트고요. 리스트에서 요거를 제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없으면 이게 아마 에러가 발생시키는 함수인가 봐요. 이게 remove 메소드, 이거 셀프 오브젝트, 서브젝트는 리스트고요. 리스트의 메소드인 remove 메소드를 사용해서 전자기억이라는 거를 제거를 하려고 그러는데 아마 지금 저가 짠 코드를 보니까 그 아이템 제거하려는 아이템이 없으면은 에러를 발생시키나 봅니다. 그래서 에러가 그러니까 이 제거하려는 아이템이 없으면 그냥 패스를 해라 이렇게 한 겁니다. 다른 방법은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하는 거예요. 아이템이 내가 제거하려는 아이템이 서브젝트에 있으면 제거를 해라.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네, 여기는 try except 구문으로 이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자계약이 드롭이 된 거고요. 다음에 요거는 고지고대로 스튜던트 클래스의 add 메소드를 사용하는데 셀프 자리에다 a를 집어넣고 전자기억을 add 한 거예요. 그래서 요 작업을 그대로 진행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여기 전자기억이 add 됐고요. 마찬가지로 드롭이라는 걸 이렇게 처리를 했더니 전자기억이 드롭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메소드입니다. 예, 10분 쉬고 2시에 다시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 출석에 문제 있으신 분 댓글로 달아주세요.
중간고사는 우리 안 하기로 했는데, 기말도 안 하기로 하지 않았나? 예, 우리 중간도 안 보고 기말도 안 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에 내는 거 그거 하고 그 다음에 기말에 프로젝트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넘파이하고 판다스 좋은 엑서사이즈 패키지가 있으면 제가 그것도 숙제로 낼 생각이고요. 근데 솔루션이 너무 있는 것들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좋은 패키지 그 넘파이하고 판다스 관련된 엑서사이즈 패키지를 찾지 못했습니다. 솔루션 있는 거는 있는데 솔루션이 있으면은 숙제를 내는 의미가 좀 없어서 그래서 그 파이널에는 프로젝트를 생각을 하고 있고요. 프로젝트는 여러분이 웹에서 스크래핑을 해서 그거를 머신러닝 툴을 이용해서 처리하고 그거를 비디오를 찍어서 코드하고 그러니까 주피터 노트북하고 비디오를 제출하는 걸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시간이 됐으니까 강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그, 그 중간고사 관련돼서 아까 얘기를 했는데 중간고사 없습니다. 기말고사 없습니다. 지금 다음 주까지 숙제 있습니다. 그거는 기본적으로 파이썬
엑서사이즈고요. 그 다음에 제가 넘파이 엑서사이즈나 판다스 엑서사이즈를 찾고 있는데 예, 별로 지금 좋은 걸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 솔루션이 있는 것들이 몇 개 있는데 별로 마음에 들지도 않고 솔루션이 있어서 그래서 넘파이나 판다스가 좋은 게 있으면 제가 숙제를 낼 생각인데 이거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찾을 수 있을지. 그래서 파이널 프로젝트는 여기 보시면 나도 코딩이라는 분이 설명을 하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웹 스크래핑을 해서 데이터를 만들어서 머신러닝 툴을 이용을 해서 작업하는 거를 웹 스크래핑 해서 SK런 돌리는 거를 해서 여기 주피터 노트북하고 비디오로 찍어서 요걸 제출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보기에는 요거 2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 넘파이나 판다스 좋은 엑서사이즈를 찾으면은 그걸 숙제로 추가를 할 텐데 그러니까 언라이클리한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찾아봤는데 그래서 성적 평가는 다음 주에 내는 숙제하고 파이널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네, 요거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걸 보시면 셀레니움이라는 거를 이용을 해서 데이터를 긁어오는데 뭐 네이버나 다음이나 뭐 아무거나 뭐 외국 사이트도 좋고요. 자, 제가 셀레니움이라는 걸 이용을 해서 데이터를 긁어와서 긁어오면 아마 판다스를 사용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판다스를 사용해서 데이터를 좀 정제를 하신 다음에 SK런에 있는 패키지를 이용을 해서 어떤 재미있는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재미있는 작업을 했는지 그게 채점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클래스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해보겠는데요. 지금까지 생각을 정리를 해보면 클래스를 이용해서 이제 오브젝트를 만들면 오브젝트와 관련돼서 변수가 있었고요. 함수가 있었어요. 그 변수는 우리 .name 그다음에 age는 없었군요. subject 이런 게 있었고요. 함수는 .add 그다음에 .drop 이런 함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함수는 메소드라고 부르고요. 변수는 인스턴스 베리어블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요 2개를 합쳐서 어트리뷰트라고 불렀고요.
그래서 요 변수나 함수는 요 오브젝트에서 사용을 하는 거고요. 이제 클래스 변수가 있어요. 클래스 변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클래스 변수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던더 이닛 메소드 기존의 거가 있는데 약간 변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변화가 있고요. 이 부분이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이 던더 이닛 메소드가 있고요. 다음에 add drop 메소드는 동일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클래스 베리어블을 몇 개 집어넣을 거고요. 그거에 따라서 약간 코드가 변화가 일어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클래스 베리어블이 이렇게 제가 추가를 했는데요. 유니버시티는 연세고요. number of students는 제로. 그 다음에 스튜던트 리스트 empty 리스트고요. mandatory가 empty 리스트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클래스 베리어블이고요. 이 클래스 베리어블이라는 거는 여기 인스턴스 베리어블은 요 각각의 인스턴스를 만들 때 그 각각의 특화된 변수들을 저장을 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박성준 관련된 건 여기 이렇게 이렇게 있고요. 최유진 관련된 데이터는 이렇게 있고 이유진 관련된 데이터들은 이렇게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연세대학교에 학생들이 많이 있죠. 근데 그 모든 학생들의 동일하게 적용되는 베리어블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몇 개 만든 게 대학교 이름이 연세고요. 몇 명이나 있느냐. 그 다음에 학생들이 누구 있느냐. 그 다음에 의무 과목이 뭐냐. 뭐 그런 거를 좀 클래스 베리어블로 만들어 봤고요. 그거에 따라서 조금 변하겠습니다. 코드가. 그래서 학생들이 여기 처음에 들어가는데 우리 학교는 체프를 맨데토리로 듣죠. 체프. 체프를 맨데토리로 듣습니다. 예. 그래서 학생들이 그 신청한 과목에다가 플러스 요거를 추가로 애드온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뭐뭐뭐를 수강 신청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채플이 추가로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던더 이닛을 하면서 이제 오브젝트를 만들면 그 사람이 연세대학교 학생이니까 넘버 오브 스튜던트가 한 명이 늘어요. 지금 현재 넘버 오브 스튜던트가 제로인데 그리고 요거는 이제 클래스 베리어블이기 때문에 스튜던트 넘버 이렇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스튜던트 리스트 스튜던트 리스트 셀프보다는 셀프단 네임이 맞겠네요. 셀프 셀프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A 그 오브젝트가 추가가 될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존 코드에서 이렇게 그 스튜던트 베리어블들을 이렇게 만들었고요. 그거에 따라서 약간의 코드 수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여기하고 여기하고 한번 보시죠.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스튜던트 베리어블을 한번 찍어 봤는데요. 유니버시티는 연세, 넘버 오브 스튜던트는 제로고, 스튜던트 리스트는 없어요, 지금. 그 다음에 맨더토리는 채플로 돼 있고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스튜던트를 한 명 여기 추가를 해보죠. 그래서 여기 이제 클래스 베리어블을 찍어보면 이제 한 명이 늘어났고요. 스튜던트 리스트가 이렇게 되니까 별로 보기가 안 좋네요. 이름을 찍겠습니다. 그래서 셀프 닷 이게 이름이 똑같으면은 뭐 문제가 생기겠지만 지금 그냥 코드 예쁘게 보이라고 이름만 집어넣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아이디 넘버가 들어가는 게 제일 아이디어란데 지금 그래서 박성준이 들어왔고요. 그러면 연세대학교 한 명 들어왔고요. 박성준이고 채플이 맨다토리고요. 그다음에 최민지를 집어넣겠습니다. 최민지. 제가 샐러리를 추가를 했었나 봅니다. 최민지를 집어넣어보죠. 그러면 이제 두 명이 됐고요. 박성준, 최민지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그래서 여기 그 클래스 베리어블을 찍는데 요거 마치 인스턴스 베리어블처럼 사용할 수도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B의 인스턴스 베리어블처럼 사용할 수도 있고요. 네, 사실은 클래스 베리어블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A의 서브젝트를 보죠. 그러면 여기 채플이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B의 서브젝트를 봐도 채플이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맨데토리가 뭐 또 뭐가 있을까요? 한번 추가를 해볼까요? 뭐를 추가해 볼까요? 이 정도로 할까요? 네, 그 다음에 클래스 메소드를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보시면 클래스를 이용을 해서 오브젝트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오브젝트와 관련돼서 변수가 있었고요. 오브젝트 변수가 있었죠. 그 다음에 메소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인스턴스 베리어블이라고 불렀고, 요거는 메소드 혹은 레귤러 메소드라고 부릅니다. 다음에 클래스 변수 설명을 했고요. 클래스에도 메소드가 있습니다. 변수와 함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클래스 베리어블, 그다음에 메소드는 클래스 메소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클래스 메소드인데요. 맨더토리 체플 하나 집어넣죠. 오케이. 네, 요거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add라는 게 있었고요. 이거는 레귤러 메소드입니다. 보통의 메소드고요. 지금 요거는 레귤러 메소드가 아니고 클래스 메소드입니다. 그래서 뭐가 다르냐 하면 일단 펑셔널리티를 어떻게 트위팅하냐면은 요걸 이용을 해서 이렇게 요 함수를 바꿔주는 겁니다. 그러면 요게 해주는 작업이 뭐냐면 보통의 함수 같은 경우에 첫 번째 요 아규먼트는 오브젝트가 들어갈 포지션이에요. 근데 요 클래스 메소드를 사용을 하면 여기가 오브젝트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클래스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레귤러 메소드의 제일 첫 번째 게 여기 셀프가 됐죠. 클래스 메소드에서는 첫 번째 자리가 셀프가 아니고 클래스가 들어갑니다. 클래스는 CLS라고 보통 표시를 하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없다고 그러면 이거는 레귤러 메소드입니다. 이게 셀프 역할을 해요. 근데 이게 이 오브젝트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클래스가 들어간다고 그 함수의 성질을 변화를 시키는 겁니다. 그게 데코레이터, 여기 데코레이터가 그 함수의 특성을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데코레이터가 없다고 그러면 요 CLS라고 썼지만 이거는 이것과 동일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가 사실 요거는 셀프라고 했지만 셀프라고 안 하고 CLS라고 그래도 동일합니다. 뭐 A라고 해도 동일하고요. 근데 사람들이 티피컬리 셀프라고 쓰는 거고요. 지금 요 데코레이터가 없을 경우에는 이거는 그냥 레귤러 메소드입니다. 여기 CLS라고 썼지만 이 CLS는 셀프와 동일한 역할을 해요. 그런데 이게
여기 보통 우리가 사용하는 셀프 그 오브젝트가 들어갈 포지션이 아니고 이게 클래스가 들어갈 포지션이라는 거를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이 데코레이터가 해주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요 데코레이터가 해주는 작업은 이게 셀프가 아니고 클래스다 그런 걸 디클레어를 해주는 거고요. 그래서 요거는 뭐냐면 mandatory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들어야 되는 거를 추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채플이 추가가 됐는데 채플이 없다고 그러겠죠. 오케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채플을 추가를 한다. 그러면 여기에 mandatory class 리스트에 없다고 그러면 그거를 추가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이게 이제 클래스 베리어블은 업데이트가 됐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학생들의 에다가 추가를 해줘야죠. 오케이. 여기가 셀프가 들어가는 게 맞겠군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셀프들이 쭉 올라갈 거고요. 그러면 여기 요 클래스의 스튜던트 리스트에 오브젝트들이 쫙 있을 텐데 그걸 쫙 불러서 그 사람들의 듣는 과목에다 추가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drop mandatory 하면은 이것도 클래스 오브 메소드고요. 그러면 클래스의 mandatory에 있는 거를 제거를 하고요. 그리고 모든 학생들 리스트를 쫙 스캔을 해서 그 과목을 제거를 해주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게 지금 클래스 메소드를 두 개를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기본적으로 여기에 셀프가 들어간 게 아니고 CLS가 들어갔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 데코레이터가 없으면은 요거는 CLS가 클래스를 의미하지 않고 셀프랑 동일하게 작동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게 데코레이터를 이렇게 클래스 메소드라고 지정을 해줘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이제 박성준을 추가를 했고요. 처음부터 다시 돌려보죠. 박성준, 김성준 두 명을 추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A, B의 서브젝트를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A는 이렇게 돼 있고 B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체프를 추가를 하겠습니다. 체프를 추가를 하면 스튜던트 여기에 맨데토리를 과목이 추가가 됐겠죠. 처음에는 empty 리스트였는데 여기에 맨데토리를 찍어보죠. 맨데토리. 맨데토리를 찍어보면 처음에는 empty 리스트였는데 채플이 추가된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A, B의 서브젝트를 보면 채플이 추가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왜 그러냐면 스튜던트의 스튜던트 리스트였나요? 여기 스튜던트 리스트가 처음에 만들 때는 비어 있었어요. 리스트가.
스튜던트 리스트가 맨 처음에는 비어 있었는데 요 두 개가 들어가 있었던 겁니다. 요 A하고 B가. 그래서 우리가 요 맨더터리 체프를 맨더터리에 애드온 할 적에 어떤 작업을 했냐면 맨더터리 클래스 베리어블의 맨더터리에다가 체프를 추가함과 동시에 지금 현재 학생들을 다 불러와서 그 학생들의 그 수강 과목에다가 추가를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체프를 추가했더니 스튜던트 클래스에 있는 맨더터리 베리어블이 이렇게 업데이트될 뿐만 아니고 A 학생, B 학생의 그 듣는 과목의 체플이 이렇게 자동으로 추가가 됐던 겁니다. 연세 정신이라는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것도 하나 추가를 해보죠. 그러면 여기 연세 정신이 여기 추가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번에 드롭을 해본다고 그래보죠. 연세 정신을 드롭을 하면 여기서 좀 전에 있던 연세 정신이라는 게 드롭이 됐고요. 그거는 왜 그렇게 돼 있냐면 여기서 맨더터리를 드롭을 하면 이게 작동이 되는데 연세 정신을 여기서 클래스 베리어블인 맨더터리에서 제거를 했고요. 그 다음에 학생 리스트를 쭉 가면서 그 학생들이 듣는 과목에서 그 연세 정신을 드롭을 한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그 네 가지 개념을 설명을 드렸어요. 오브젝트를 만드는데 오브젝트 관련돼서 변수와 메소드가 있었고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고, 그다음에 클래스의 변수와 메소드를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 요게 좀 성격이 다른 거를 제가 설명을 했고요. 예, 클래스 메소드는 이렇게 데코레이터를 이용을 해서 정의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뭐 셀프 집어넣어도 되는데 티피컬리 셀프 집어넣으면 헷갈리니까 CLS라고 보통 사람들이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여기 그래서 보시면 요거는 레귤러 메소드고요. 요거는 이제 여기가 인스턴스가 들어갈 자리고 요거는 클래스 메소드고 여기서는 여기가 인스턴스가 들어갈 자리가 아니고 클래스가 들어갈 자리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인스턴스에 특화된 베리어블들을 이렇게 정의를 한 거고요. 여기는 클래스에 특화된 변수들을 이렇게 정의를 한 거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네 가지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해가 되면 이해가 된다고 얘기를 해주시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분들은 어떠신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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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스태틱 메소드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레귤러 메소드는 여기에 셀프가 들어가는 거고요. 데코레이터 없습니다. 그 다음에 클래스 메소드는 여기 CLS가 들어가고 여기 클래스 메소드라고 데코레이터가 들어가서 이게 셀프가 아니고 클래스라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스태틱 메소드는 이건데요. 이거는 여기가 제일, 뭐, 제일 먼저 들어가 여기 제일 먼저 들어가는 게 셀프도 아니고 클래스도 아니라는 거를 얘기를 하는 게 이 스태틱 메소드 데코레이터가 하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함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해주는 작업은 그러니까 이게 그냥 레귤러 함수입니다. 근데 클래스 요 데피니션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여기 첫 번째 들어가는 요 아규먼트가 typically 셀프로 인식을 하는데 그게 셀프가 아니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클래스 메소드처럼 요 클래스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레귤러 함수예요. 그걸 얘기를 해주는 게 요 스태틱 메소드 데코레이터가 해주는 작업이에요. 요게 없으면 이거를 셀프 인식을 합니다. 데이라고 썼지만 무조건 이거를 셀프로 인식을 해요. 그 다음에 이거를 클래스 메소드라고 쓰면 여기 데이라고 썼지만 이거를 클래스로 CLS로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셀프도 아니고 클래스도 아니다 라는 거를 얘기를 해주는 게 이 스태틱 메소드 데코레이터가 해주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별거 아니고 데이타임 모듈에서 데이타임이라는 걸 임포트를 했는데 이거는 그 시간과 관련된 여러 가지 작업을 해주는데요. 여기서는 요게 이제 데이타임 오브젝트인데 요 데이타임 오브젝트 중에서 윗데이 메소드가 있어요. 그러면 요거를 월화수목금토일을 0, 1, 2, 3, 4, 5, 6으로 처리를 해줍니다. 그래서 5하고 6은 토요일, 일요일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해주는 게 뭐냐면 이게 데이를 집어넣어주면 그게 윅데이냐 아니면은 워킹데이냐 아니면은 위켄드냐 그거를 true, false를 주는 겁니다.
이거 한번 써볼까요? 저도 거의 그냥 어디서 본 건데, 여기를 그러면 2021년 4월 26일인데, 요거의 윅데이 메소드를 사용을 해보죠. 요거의 타입은 데이타임 오브젝트네요. 디렉토리를 찍어보죠. 그래서 이거는 데이타임 클래스를 이용해서 만든 오브젝트고요. 여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윅데이가 아까 있었던 겁니다. 윅데이. 그러면 이거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하는 거고요. 이거는 메소드입니다. 베리어블이었으면 이렇게 사용했을 텐데 베리어블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한번 봅시다. 펑션이네요. 베리어블이 아니고 메소드가 베리어블이 아니고 함수예요. 0이 나왔네. 월요일이죠. 오늘이. 월요일이어서 0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요거는 여기다 day를 집어넣으면 스트링으로 집어넣을 겁니다. 스트링으로 집어넣으면 그걸 데이타임 오브젝트로 만들어서 그거의 윅데이가 이걸 확인해서 이게 토요일이나 일요일이면은 false를 주고 그렇지 않으면 true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2021년 4월 26일 이렇게 하면 true가 나옵니다. workday 아까 제로가 나왔죠. true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를 하면 변수는 인스턴스 변수가 있었고요. 클래스 변수가 있었고요. 메소드에는 레귤러 메소드, 그다음에 클래스 메소드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스태틱 메소드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던더 메소드인데요. 던더라는 거는 여기 더블 언더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이니치 이게 던더 애드 메소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 던더 이닛 같은 경우에는 클래스를 처음 콜이 돼가지고 오브젝트를 만들면 그때 제일 먼저 작동하는 게 이 던더 이닛이 제일 먼저 작동을 해서 관련된 것들을 다 처음에 세팅을 해 놓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사용할 적에 이런 식으로 사용을 했죠. 그 string concatenation이나 뭐 숫자 더하기 뭐 그런 거 할 때 이걸 했는데, 예, 그때 작업이 되는 게 요 던더 애드 메소드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빼기는 요거가 서포팅을 하는 거고, 곱하기 요거는 요걸 빼기를 서포팅을 하는 거고요. 요거는 곱하기, 요거는 나누기를 서포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던더 메소드는 굉장히 스페셜한 기능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던더 메소드라고 부르는 거고요. 우리가 제일 먼저 봤던 게 던더 이닛이었고, 그리고 사실은 제가 처음 요 과목 시작할 때 이 던더 애드 메소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다음에 던더 서브, 던더 멀, 던더 트루 디바이드 이런 게 그런 겁니다. 그래서 던더 메소드라는 거는 굉장히 스페셜한 펑셔널리티가 있는 거예요. 여기다 저것도 한번 해보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length 펑션을 작동시키는 건데, 예를 들어서 리스트에서 len 펑션이 하는 거는 리스트에 아이템이 몇 개 있는가 카운팅하는 건데, 예, 그거를 모사를 해서 예, 그 학생한테 요 len을 작동시키면 이 사람이 몇 과목을 듣고 있는지 그거를 리턴을 해준다고 그래요, 그렇죠? 요런 작업을 하는 게 던더 메소드예요. 그래서 굉장히 특별한 작업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하기 하면 이렇게 프린트하게 했고요.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렇게. 그 다음에 추가로 제가 랭스를 했었습니다. 보기 위해서 A가 듣는 과목을 보면 하나, 둘, 셋, 네 개를 듣고 있군요. 그래서 length A 하면 A가 듣는 과목이 몇 개인지 그거를 리턴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4개 과목을 듣는다. 예. 이렇게 되겠고요. 그래서 던더 메소드는 각각 굉장히 스페셜한 그 펑셔널리티를 제공을 해주는 거예요. 두 개만 더 해볼까? 이거는
안 했나? 아, 여기 해놨군요. 예, 예, STR하고 REPR이라는 게 있는데요. 던더 메소드 중에서. 요게 어떤 작업을 여기 지금 던더 STR하고 REPR을 했는데 요게 어떤 작업을 하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코드를 돌리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던더 여기 요거는 던더 STR이 해주는 작업이고요. 지금 요거는 던더 REPR이 해주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 STR, 던더 STR은 STR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거고요. 던더 REPR은 REPR 해서 이렇게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름, 박성준, 전공, 수학, 수강 과목 이렇게. 그래서 요 스트링, 요 STR은 요 A라는 오브젝트에 STR을 찍으면 요 A라는 오브젝트가 무엇인가를 사용자가 보통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포맷으로 프린트를 보통 해줘요. 리턴을 해서 프린트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요거를 리턴을 해준 거고 그러면 그걸 받아서 지금 프린트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STR은 그렇고요. REPR은 거의 비슷한데 조금 다른 건 뭐냐면 요것과 요거는 기본적으로 거의 유사한 인포메이션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거는 REPR은 그 프로그래머한테 인포메이션을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티피컬리 어떻게 무슨 차이가 있냐면 요거는 인포메이션이고요. A라는 오브젝트에 대한 인포메이션을 주는 거고 요거는 그 인포메이션을 주지만 요거를 긁어 가지고 오브젝트를 만들 때 사용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여기 저 스트링을 여기 스트링이 빠졌구나. 젠더에도 이게 스트링인데 이렇게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긁어서 여기다 붙여서 새로운 오브젝트를 만들 수 있게 여기에 지금 여기 따옴표가 있어야 되는데 따옴표가 계속 안 만들어지네요. 어찌됐든 이 STR하고 REPR은 기본적으로 같은 more or less 같은 인포메이션을 주는데요. STR은
딱 보면 이게 어떤 인포메이션인지 딱 알 수 있게 하는 거고, REPR은 기본적으로 이걸 긁어서 오브젝트를 만들 수 있도록. 근데 지금 현재 문제가 여기 여기 그 코테이션 마크가 빠져서 에러가 발생을 하고 있어요. 여기도 코테이션 마크가 들어가야 되고요. 마이너는 너무 괜찮은 것 같고. 예. 그래서 오늘은 클래스의 기본적인 인스턴스 변수, 클래스 변수, 그 다음에 지금 저희가 설명을 한 게 덤더 메소드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오늘 클래스의 좀 기본적인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예,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수업은 여기서 종료하겠습니다.